1번부터 볼게요. 15년 정보토시 앞에가 기사고 뒤에가 이제 산업기사고 거의 문제 수준은 비슷하더라고. 나는 산업기사 하면 더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감리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된다. 맞잖아. 용역업자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감리는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번 됐고, 3번째 감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디서 봤죠? 미래창조과학부죠. 다. 그 다음에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리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한다. 여기 보면 출처라고 써놨어요. 다 밑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이거 메일을 다운받으면 먼저 이 문제만 따로 한번 쭉 해갖고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밑에 출처 이거 보지 말고 그건 다 나중에 이제 확인할 때 그 확인을 하고 이 책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뭐 어디에 이게 돼 있는지 찾기도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전부 이제 출처를 갖다가 여기에 문제에 관련된 출처를 다 갖다 긁어다 여기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바로 아래 보면 답이 있는데 정답 표시도 안 해놓고 한 건 우선 문제는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건 나중에 한번 더 보라고 이렇게 답을 안 해놨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이거 메일 다운 받으면 우선 문제만 문제대로 이거 해설 출처 이거 빼고 뽑아갖고 10개니까 금방 한 10분이면 풀어보잖아. 풀어보고 틀린 건 출처를 보면 되지. 아는 것까지 출처 찾을 필요 없잖아. 근데 나 이제 이건 강의하려고 이건 전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이해로. 물론 문제 풀이집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몇 조 몇 안 관련했다고. 근데 그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 시간이 더 걸려요. 2번씩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경우에는 관련된 게 딱 한 조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정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법 조항의 설계 감리해갖고 6, 7, 8이 설계 감리예요. 그러니까 6조가 일반 기준이라고. 그걸 여기 안 긁었는데 그것도 내가 미스한 거예요. 6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거는 설계하는 사람은 기술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일반 기준 1번이야 그게 6조에 가면. 2조는 감리는 지금 감리의 맨 앞에 핵심이 뭐냐. 감리는 하여튼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가를 보는 게 감리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고, 2번째 뭐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는 부수적인 사항이야. 감리자가 해야 될 부대 업무라고. 메인 업무는 뭐 설계 도면대로 또 관련 규정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게 감리의 주 목적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감리가 3개, 그러니까 맨 앞에 정의에도 감리가 그 얘기가 들어간다고. 정의의 감리도. 2번째 법 내려가서 설계 감리 2장 가면 이제 설계 감리해 갖고 6조에 가면 일반 기준이 나와. 설계 감리에 관한 일반 기준은 설계는 기술 기준에 맞아야 된다. 2번째 감리는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가를 감독한다. 그게 일반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8조에 가면 이제 감리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8조 감리 등 해갖고 발주자는 용역업체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마찬가지. 설계도 용역업체한테 설계를 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관련 기준이 한 3군데하고 연계가 다 돼야 이게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각 법에 보면 이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법이나 시행령에 가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건 용어는 용어대로 전부 갖다 끌어다가 모으면 되고, 이제 그 법령이 있잖아요. 법령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전기통신기본법, 거기에 용어 다, 그 다음에 사업법의 용어 다, 시행령에 가서 용어가 있으면 갖다 끌어다 모으고 없으면 하고, 그 다음 법에 이제 정보통신 공사업의 용어들 다 갖다 끌어 모으고, 시행령 용어 마찬가지, 정보화 기본법 용어 다 갖다 놓으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어떻게 틀린가 일일이 그거 전부 찾아야 되는데, 용어 정의를 다 갖다 한 테이블에 모아놓으면 헷갈리는 건 따로따로 보면 되지.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은 어떻게, 전기통신은 어떻게 시작하고 하는 거는 우리 얘기했잖아. 유무선, 광선, 그걸 이용해 갖고 뭐 보호문자, 영상, 음향, 그걸 전송하는 걸 전기통신이라 한다. 그럼 방송통신은 뭐라고 그랬어? 그 뒤에 보호문자 대신 방송 콘텐츠라고만 바꾸면 되고, 거기 정보통신은 아예 거기가 없어. 유무선이 없고 그냥 정보를 저장, 검색, 그 다음에 전송 이렇게 나온다고. 정의가. 그러니까 우선 가서 이제 정리를 하려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거 강의 끝날 때 그걸 다 긁어다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미처 안 되면 여러분들도 그건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니까 가서 이제 정의는 정의대로 다 내가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원칙 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통신 기본법을 거기서 정의하는 거, 목적,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이 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기본 원칙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만 쭉 따로 모으면 이런 기본 원칙 관련해서도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숫자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접지저항은 15m. 이건 거기 전기통신, 방송통신 설비 그쪽에 가면 거기에 나오는 그 고압은 몇 볼트다, 저압은 몇 볼트다, 뭐 특고압은 몇 볼트다, 그 다음에 누아는 몇 dB다, 그 다음에 거기 절연저항은 몇 ohm이다, 뭐 가공선의 높이는 몇 메타다, 이런 거 숫자들 쭉 나온 거 그것만 쭉쭉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시험 볼 때 그것만 봐도, 다른 거 안 봐도 그것만 제대로 보고, 나머지는 한국어 지식이야. 잘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이 뭐다, 공사가 뭐다 하는 거 기본 마인드만 돼 있으면 읽고 보면 이거 아니다 하는 건 금방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하면 뭐 시험 보는데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그러니까 방송통신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이런 기본 원칙은 아닌 것이 문제가 나와요. 해당하는 건 거의 많은 게, 왜 해당하는 게 많으니까 아닌 것이 아닌 것하고 문제를 내는 거야. 아닌 게 많으면 해당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내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송통신 재난이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어떤 계획들이 들어가야 재난 계획이 구성되냐 하면 여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우회방송 통신로, 그 다음에 연계운용, 피해복구 물자부, 그 다음에는 통신 재난을 입은 전기통신 설비의 매수. 좀 이상하잖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답이 그냥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관련 어디에 이게 돼 있냐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에 보면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해갖고 제2항째 보면 거기에 방송통신 재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색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색이 안 나와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지. 그 읽어보면 거기 그대로 돼 있잖아. 세 번째 1, 2, 3, 4 해서 세 번째가 그게 이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나 다가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정보통신 공사업의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건 정보통신 공사업 하려면 어디다 등록해야 된다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요? 아니라고 그랬지. 시도지사라고 그랬지. 에?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나 거기가 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상파에 관련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었지.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는 게. 생각 안 나요? 자가통신 설비 있었잖아. 이쪽에 사업법에. 그 설비할 때 거기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공사를 하려면 등록을 어디다 해?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게 이제 아주 특이하니까 그게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거 할 때, 등록할 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요건이. 그게 뭐라고 그래서? 처음에 돈,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거나 신고를 하면 꼭 심사해야 될 항목 세 가지가, 기본으로 두 가지는 돈하고 기술자, 기술 능력이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또 여기 하나는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 사람. 돈은 법인은 1억 5천, 개인은 2억. 그 다음에 사무실은 15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밑에 보세요. 변경. 세 개 다 있잖아. 영업 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했는데 4번 보면 기술자의 경력사항은 아니지. 이런 거 문제 잘 내는 거지. 기술자도 3요소 중에 하나로 됐는데 기술자의 경력사항이 아니라 기술자 숫자, 등급, 기술자의 등급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치사항, 경력, 기술자 확보지 경력은 아니지. 그 사람이 경력이 있건 없건 기술자가 몇 명 이상
3명 이상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변경이 예를 들어서 6명인데 5명으로 됐다. 그건 신고사항이라도 그 기술자가 경력이 있고 없고는 신고사항에서 신고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변경 신고사항이 밑에 있잖아요.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대표자의 변경, 자본금의 변동, 영업 소재지의 변경, 기술자의 변경이지 기술자 경력의 변경이 아니란 얘기. 이런 건 문제 출제가 잘 된 거예요. 비교적 좀 헷갈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국가정보화 추진계획, 기본계획, 또 여기도 기본원칙 또 나오지. 그러니까 모든 법하면서 기본원칙이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모으란 얘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 보면 가가 민관과의 협력체제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역기능 방지. 여기서 또 뭐 역기능 방지에서 했던 게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뭐 그린 인증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정보화에서 또 하나 다뤘던 게 그 장애자나 소외계층이 정보 접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정보화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기능 방지가 정보 보호, 개인정보 대책, 그 다음에 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4번이 정보통신 기반의 보호를 위한 제한적 접근과 활용 통제.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밑에 보세요. 그 1, 2, 3, 4, 5, 6까지가 다 지금 필요한 조치죠. 조치 중에 여기에 없는 게 그거에 제한적 접근과 활용 통제.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킹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정보 보호에서 제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디도스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맨날 그 돈 빼가는 거 이런 거. 이 바이러스는 초창기에 문제였고 요즘에는 거의 해킹이죠. 해킹 관련한 이런 거 대책이면 해킹 관련의 기본 원칙이 이제 접근을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하는 그 저 파이어월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누가 계속 그 회사나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한다든가 들여다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접근을 좀 제한시키는 방법도 정보 보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적합성 평가가 우리가 있어요.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적합성 평가가. 아니 이게 내가 자꾸 이제 양쪽을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헷갈려. 왜 그러면 설비에는 적합성 평가 단원이 있어 하나가. 그러니까 전파법에 적합성 어떤 그러니까 그쪽은 전파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은 뭐가 나와?
전파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테레비, 마찬가지 가정에 쓰는 헤어드라이어 아니면 인덕션 이런 데서 전부 전파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얘기가 적합 반응 기자재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형식 검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적합 민증이라고 그래요. 막 얘기를. 그러니까 적합 민증을 받든가 적합 등록을 하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다고 그랬죠. 법 조항이 이건 꼭 규제가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를 안 받아도 되면 등록이나 신고해야 되고. 우리 그러잖아. 전기통신사업법도 부가통신사업은 그냥 신고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인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는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전제품도 전부,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적합성 평가를 받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꼭 우리 허가처럼 적합 인증이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증 안 받고, 우리 쉽게 말해서 테레비 이런 것들은 그냥 등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돼 있잖아. 애플이 한국 와서 이거 단말기 팔려면 여기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가지고 오면. 개인이 가져가도 아마 그 등록을 받으란 그런 절차가 있을 거. 그게 까다롭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등록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그때 얘기하는 그 적합성 평가예요. 이게 그 여기 시험에 왜 들어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이 나중에 규정대로 지켜지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많이 됐던 전자파 흡수율을 해갖고 하잖아요.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킬로그램당 거기가 메다트 이하여야 된다고 기준에 1.6와트 이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검사할 때는 1.6 이하로 나왔다고. 근데 계속 그 뒤에도 계속 이게 1.6 이하로 되는가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시험하는 게 사후관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합격했더라도 운용 중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게 사후관리예요. 근데 사후관리하는 거기에 관리에 시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휴대폰 한 5개 이렇게 갖다가 시험실에서 쓰고 돌아다니는 기계를 아니면 사가지고, 그게 처음에 샘플로 몇 개 할 거 아니야. 수억 개 나오는데 그 검사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샘플로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한 2, 3년 됐는데 얘가 제대로 규정대로 운영되는 거 하려면 한 3대, 법에는 3대로 돼 있어요. 3대를 갖다 또 시험이나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시험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조사 또는 시험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사후관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 아주 단골로 나온다고 우리 6번. 이건 다 외웠죠? 기술사는 100억 이상, 특급은 100억에서 70억
고급은 70억에서 30억, 중급은 30억에서 5억, 초급은 5억 이하. 오케이?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건 뭐 오늘이라도 이건 확실히 외워야 돼. 그 다음에 7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 돼갖고 감리를 하고 나면 끝나면 감리 보고서를 내야 돼요. 감리한 사람은 그것도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나오는데 그 7일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 일주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감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착공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했고 이거 뭐 한글만 잘 읽어도 돼. 사용 자재에 적합 그 자재가 적합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시공 상태 평가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음은 이제 감리 비용 사용 명세서 이게 아니겠지 당연하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시행령 14조가 감리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이 14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 설비기사 책이 잘못됐어. 이게 나도 잘못 써놨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 방식으로 부문자 음향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걸 뭐라 하냐. 여기는 정답을 정보통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기통신입니다. 우리 맨 처음 할 때 전기통신 기본법에 전기통신 사업법에 있나 기본법에 있나 그거 보면 맨 앞에 있었잖아요. 전기통신이라고. 책 한번 보세요. 사업법이네. 사업법에 제2조 정의 전기통신이란 유무선, 광선, 송수신하는 걸 말한다. 여기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 양반은 어디 뒤에 전기통신공사 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설비 그걸 이제 여기도 해서 나도 그거 긁어 나왔는데 이건 지우고 출처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정의 1 전기통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방송통신. 응? 이 세 개가 다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지금 책에 우리 책에. 방송통신은 어디에 돼 있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한번 가서 보세요. 저 뒤에. 정의 1에 방송통신이란 나오죠. 거기서 뭐? 유무선, 광선 그 앞에는 똑같고 그 뒤에 문자, 부문자 음향 영상이 뭐로 바뀌었어? 방송 콘텐츠로만 바뀌었지. 그게 이제 방송통신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어디가 있는 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보세요.
5번 보면 정보통신 있죠. 정보화 기본법. 오케이? 거기는 그냥 유무선 안 나오죠.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용, 이와 관련되는 기기, 기술, 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그게 정보통신 정의입니다. 오케이? 헷갈리지 말라고 나오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정보통신, 전기통신, 방송통신 이제 이렇게 찾아줬으면 안 헷갈리겠지. 그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 출처부터 잘못됐고 그건 바꾸고 전기통신은 그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에 돼 있고 관련된 정보통신, 방송통신 여기 무선통신 또 있죠. 문제 무선통신은 전파법에 있어요. 전파법의 설비 규칙인가 그쪽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못됐으니까 그건 바로 잡고 다음에 이건 좀 기니까 10분 쉬었다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 좀 봐야 돼.